여기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봉사로 평화를 나누고 싶다는 로스 부부인데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웃과 나누며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마을 지킴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싶은 우리에게 로스 부부는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더 행복하다고 말이죠. 삶이 더욱 빛나는 방법을 로스 부부에게 들어봅니다. 여수의 작은 시골 마을. 이곳을 안전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전기시설을 고쳐주는 자원봉사단인데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무더운 여름은 전기시설에 대한 정비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전선이 오래되고 낡으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노후화된 집이 많은 시골에서 이들은 그야말로 어벤져스단.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이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로스 부부인데요. 봉사는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내려와서 저희가 시간이 그래도 이제 은퇴를 하고 시간이 좀 나니까 동네 좀 깨끗이 하고 그래 보자. 노후된 집에서 전기 이런 환경도 너무 안 좋으시고 이런데 좀 마음이 좀 안 좋죠. 힘들죠. 근데 또 이렇게 고쳐드리고 그리고 전등 갈아드리고 뭐 이러면은 또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자원봉사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 그럴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꼼꼼히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다니엘 씨. Ich muss dann mal den Strom abstellen hier, weil ich bereite alles vor, oder? 어머니 여기 차단기 좀 내려도 될까요? 전기를 고치는 일은 베테랑이지만 아직 한국어가 서툰 다니엘 씨입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늘 아내가 함께하는데요. 아내인 영미 씨는 통역가이자 이웃들의 불편함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로스 부부의 재능 나눔은 이웃의 마음까지 화환하게 하는데요. 진짜 이웃분이 오셔갖고 하니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지금 한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I love it. It's nice. We meet always new people, and it's very rewarding to see that these older people they really appreciate what we are doing. They are really thankful, and that's of course very rewarding. That makes me feel very happy. 다니엘. That's 오늘, okay. 아니 고생 많이 하고 땀 빡빡 흘렸다. Yeah, lots of sweat. Ja, und dann heute du hast du wirklich hart gearbeitet. 항상 웃고 이러잖아. 그러면 내하고 같이 만나서 지금까지 짜증냈던 적이. 인사 짜증 한 적이 없어. 전 맨날 웃지 웃고 만나서 반갑다고 웃고. Goes easier. 그거는 쉽대요. 아 그러면 쉽다고? 화내는 거보다 스마일, 자기 웃는 게 훨씬 쉽대. 아 아주 좋아. 몸이 조금은 힘들 순 있겠죠. 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삶의 목표를 이루고 있기에 로스 부부는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값지고 즐겁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던 여수 서현마을에 로스 부부가 보금자리를 마련한 건 2년 전부터입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 여겼던 다니엘 씨. 소소하게 마을의 일을 도맡아온 것이 전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Breaks, I can fix that, or when neighbors bringing me something in to fix. Let's say my neighbor, Mr. Lee, had once a broken chain, so I helped him to fix his chain by his bicycle. And then up where they built a new house, they had a coffee maker that was bad, so I put a new socket on it, you know. So it's little things, and yeah, there's always something going on. First house was very hard, right? Yeah, it was very hard, yeah. So Yeah. the temperature, moisture. Moisture, yeah. I sweat a lot. Yeah. And there was very little light too. So when do we go again? The next Wednesday? Next Wednesday? Yeah, next Wednesday, 9:30 is again. I think is that area, same area, Same but it's area. different houses.
we will see what's going on. So 20대 중반 영미 씨와 다니엘 씨는 스위스 전기 회사에서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관심 분야가 같고 통하는 게 많았던 둘은 평생을 약속했는데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30년을 열심히 살아온 부부가 은퇴 후 한적한 삶을 보내기 위해 택한 곳은 아내의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한국으로? 그때 이제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30년 동안 밖에 나와서 살았으니 이제 남은 30년 본인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도 괜찮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한국에도. the weather is always beautiful. It's a very nice climate. I can do almost all year. I can go fishing, I can go kayaking, I can go bicycling. It's just perfect. I love it.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추구했던 로스 부부의 마음에 쏙 드는 보금자리를 찾기까지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다 발견한 여수 서현마을. 옥수수밭 너머의 바다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던 이 풍경에 반해 정착하게 됐죠. 부부가 이 서현마을에 정착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바다였는데요.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매주 꼭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Viel Plastik, oder? Das ist natürlich eben. 무분별하게 버려진 해양 쓰레기를 주우며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건데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바다에 변화가 생긴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굉장히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저도 정말 한심할 정도였는데 매번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줍고 그러니까 또 같이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안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제 동네 분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로스 부부는 평화와 조화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에 나누는 행복을 실천할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To be kind to people, and it's very rewarding. It makes me happy. When I see that I can make somebody happy, this happiness comes also to me. 저희가 아름다운 곳을 찾아왔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겉에서만 아름답지 그 속은 덜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그런 것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후에는 아주 뭐 그렇게 액티브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봉사를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이 마을과 여수 전체에 나누면서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있는 로스 부부. 이들이 봉사를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나눔에서 희망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부부에서 시작된 긍정의 에너지가 마을을 넘어 도시로 퍼져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부부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너무나 습해서 내 몸은 찌뿌둥해 에어컨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너무나 습해서 온몸이 끈적끈적해 비가 오면 더 심해 짜증난 나네 I just want the weather change 날씨가 안 바뀌어도 괜찮아. 휴대용 선풍기를 틀고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 있나요? 습한 날씨에 찌뿌둥한 당신 처방전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때가 되면 보양식을 먹어야 하는 게 보통의 인생사잖아요. 이쯤 되면 한 그릇 거하게 먹어줘야 하는 보양식 지금 허리띠 풀고 마음 편히 만나보시죠. 처음으로 어떤 보양식을 맛보게 될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요즘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날씨도 습해서 그런지 더 기력이 쭉쭉 떨어지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 받으세요. 사장님, 새해도 안 되면 복이에요. 제가 드릴 거는 복밖에 없네요. 아, 그 복! 맞습니다. 그거 보거. 단백질과 지방, 칼슘, 인, 철분, 나이아신 덩어리 보거 제대로 챙겨보죠. 보양에는 보고가 최고지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보거. 그중 으뜸은 회잖아요. 얇게 얇게 썬 회를 예술적으로 담아줍니다. 이게 뭐야 그릇에 동양화가 담겼네요. 복 들어갑니다. 우와! 와, 예쁘다. 사장님, 저 보고회는 처음이거든요. 어머, 이 귀한 걸 어떻게 먹어야 좀 맛있게 먹었다 소문이 날까요? 소문 좀 한번 내볼까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미나리 좋아하시면 미나리 넣으시고. 향긋하겠다. 네네. 이게 무순이에요. 네. 무순 좋아하시면 무순 넣으시고. 요렇게 해서 요 간장 소스에 네. 생화섭이 살짝 올려서 한참 한번 드셔보실래요? 사장님 말씀 그대로 한 점 입에 넣어보니 이건 뭐 말해 뭐해 어때요? 와. 복 들어오죠? 네, 어머머, 웬일이에요. 이 복이 회가 진짜 쫀득쫀득하다 못해 아주 쫄깃쫄깃한데요. 네, 이게 콜라겐이 많아요.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혈액까지 맑게 해주는 보거. 내 몸에 보물이네 보물. 두 번째 복 받으세요. 우와! 어머 세상에. 이거 튀김이잖아요. 네, 복튀김이에요? 맞아요. 튀김이면은 얼마나 맛있겠어요. 게다가 튀김은 바삭한 생명이거든요. 얼마나 바삭한지 ASMR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소리에 취하고 그 맛에 놀라고 보고 먹으러 왔다가 감동까지 더불어 먹고 가네요. 와, 입에서 녹겠어. 먹을 새도 없이 녹아버리는 보거튀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속 시원하고 뜨끈한 국물 맛이 일품인 복국 한 그릇 제대로 먹어야죠. 혜정 씨, 맛이 어때요? 회로 먹을 때랑 튀김으로 먹을 때랑 또 다른 식감이에요. 훨씬 더 살이 단단해요. 그래서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보거의 3대 맛하면 회, 국, 찜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운 양념 더한 복찜까지 함께하니 복이 가득하다 못해 넘칩니다. 보거라 쓰고 보양이라 읽겠습니다. 다운 여름에는 보고 먹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력을 완충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면 된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뭔가요? 있긴 있나요? 저희 집에 아마 기운 없이 오셨어도 드시고 가시면 아마 뛰어가실 거예요. 없던 기력도 바로 충전시킬 보양식 만나볼게요. 채소 가득 넣은 냄비에 조개, 바지락, 육수까지 부어줍니다. 해물탕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 보양식품 문어예요. 문어가 핵심이었네요. 그런데 냉동된 문어는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문어를 경매받아서 저희들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냉동을 시킨 거예요. 녹이면서 저희들 이제 숙성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어 오래 끓여 먹다가 고무처럼 질긴 식감 맛본 경우 많으시죠? 급냉시킨 문어가 숙성 기술을 만나 마지막 한 점까지 부드러운 식감으로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문어로 재탄생했습니다. 전복까지 활용 점정, 보기만 해도 든든하네요. 그쵸? 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바로 문어 전복탕입니다. 문어
와, 네네. 이 보기만 해도 그냥 눈이 배부른 게 아주 푸짐하고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저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네, 드시고 나면 아마 힘이 솟을 거예요. 빨리 어떻게 먹으면 되죠? 네, 제가 한번 잘라드려 볼까요? 네. 면역력 강화에 미백 효과, 저지방, 저칼로리, 피로회복과 숙취 해소까지 먹는 만큼 건강해지는 기력 보증수표 문어 전복탕인데요. 이 세상 모든 영양이 담긴 느낌이네요. 와, 엄청 탱글한 게 씹는 식감이 장난 아닌데요? 질기지 않죠?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문어가. 맞아요. 전복도 엄청 커요, 크기가. 전복도 살아있는 전복을 넣기 때문에 네. 싱싱할 거예요. 네, 굉장히 오독오독오독한 식감이 너무 기분 좋고요. 네. 먹을수록 육수도 쫙 나오는 게, 네. 국물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와, 이 국물이 네. 약이잖아요, 약. 네, 그렇습니다. 아, 좋다. 이 육수가 어쩜 이렇게 깊어요? 문어를 그냥 잠깐 삶은 거를 끓인 거밖에 아니잖아요. 문어를 중탕을 내린 그 문어 물, 이것을 투입해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문어 중탕물 여기다 투입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중탕한 물을 넣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냉동된 문어를 중탕하는 과정에서 나온 육수가 그 핵심이었는데요. 한 방울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미료들을 이제 이것저것 해서 많이 넣고 쓰잖아요. 그거 대신 이건 천연 조미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어의 영양 성분을 그대로 담은 육수를 버리지 않고 육수를 만들 때 넣어주면 감칠맛이 더해지는데요. 문어 전복탕 국물 맛, 수심이 깊은 이유 다 비결이 있었네요. 몸에 좋은 성분은 뭐 단백질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질겨서 못 먹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여러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는 집이에요. 어르신들이 또 문어 드시면 얼마나 더 기력을 회복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오랫동안 좀 즐길 수 있는 보양식인 것 같아요. 네, 문어가. 야, 이 맛이지. 아무도 혜정 씨를 말릴 수 없다. 문어 전복탕에 푹 빠진 모습인데요. 열보약 부럽지 않은 맛, 문어 전복탕 인정입니다. 인정. 와, 여러분, 저 오늘 기력 100% 완전 충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여름 지치시겠지만 문어와 전복으로 기력 튼튼하게 꼭 챙기세요.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힘 불끈 나는 보거도 좋고 에너지 충전 100% 시키는 문어 전복탕도 좋습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보양식. 여러분의 선택은? 오늘은 보양하러 가자. 국내 미취업 청년의 대다수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시대의 가장 큰 고민, 일자리. 그런데 요즘 같은 고용 한파 속에도 멋지게 취업에 성공한 이들이 있습니다. 4달 동안 센터에서 훈련을 받아서 제가 하고 싶었던 바리스타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개월을 준비해서 환경미화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발달장애인들. 장애 유형 중에서도 취업이 어려운 편에 속한다지만 고민을 해결해줄 이곳이 있어 든든합니다. 경북 발달장애인 센터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취준 생활, 지금 함께 보시죠. 여기는 경상북도 구미. 오늘 이 건물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카페에서 기분 좋은 커피 향이 솔솔 풍겨오는데요. 돈 대신 쿠폰을 냈더니 맛있는 커피를 그냥 만들어줍니다. 대체 이게 어떤 행사래요? 오늘은 같은 건물에 계시는 분들께 무료로 커피를 나눠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드림데이. 꿈을 위한 첫날이라는 의미이자 경상도 사투리로 커피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약 2달에서 4달 동안 바리스타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하기 전 실전 연습을 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대인관계 능력, 협동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취업 예정자들이 제대로 한턱 내는 행사인데요. 공짜 커피라고 무조건 맛있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맛이 어때요? 밖에서 사 만든 맛이랑 똑같아서 놀랬고요. 정말 너무 맛있고 센터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또 친절하게 되게 맛있게 이렇게 늘 만들어 주셔가지고 매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실력자들을 탄생시키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2019년 12월 18일 경상북도 교육청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장애 학생의 진로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직업훈련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별도의 훈련 비용 없이 다양한 교육과 함께 직업 체험을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취업 현장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실제와 유사한 모의 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사회 참조교수법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훈련을 받은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이 90%에 다다랐고 높은 근속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들 발달장애인은 자립할 수 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열심히 훈련도 받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무보조 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적금도 하고 원하는 거 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의사 표현이 정확한 친구들. 오늘 같은 방송 촬영을 경험하는 것도 의견을 표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감도 생겨서 무슨 일이 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훈련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이들. 하지만 우리가 발달 장애인과 함께 일하려면 지켜야 하는 에티켓도 있습니다. 민혁아,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네. 첫째, 인격 존중. 지적장애인은 인지적인 능력은 낮지만 욕구를 알고 표현 가능한 똑같은 사람입니다. 의사를 존중해주세요. 작업을 지시할 때 신경 써야 할 점도 있죠. 자, 오늘은 세면 도구를 포장해 볼 건데요. 몇 개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마스크팩은 2개가 들어가요. 몇 개가 들어간다고요? 2개.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몇 개요? 2개. 네. 둘째는 반복. 발달장애인들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시범을 보이고 근무 시간, 복장, 규칙 등을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세면 도구에 작업 표본 샘플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워크통을 보시고 워크통에서 작업 도구가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기 시작하면 하나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발달장애인들이 인지 능력이 낮다는 걸 이해하고 쉬운 표현을 쓰고 지시는 한 번에 하나씩 해주세요. 자폐성 장애를 가진 경우엔 한 가지에 집착하고 특정 행동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설명과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비장애인들도 일이 적응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도 그 선상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인내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이 떳떳한 사회인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비율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훈련센터는 전국 곳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북에만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 독립지원형 기숙사 두드림 하우스. 센터가 위치한 구미까지 통하기 어려운 지역 사람들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선욱 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밖에 덥죠? 아, 고생했네. 밥 먹을 준비합시다.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혼자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센터 가서 뭐 배웠어요? 제조 실습 배웠어요. 제조 실습 어려워했는데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낮에는 센터에서 직업 훈련을, 밤에는 두드리 마우스에서 독립 생활을 연습하는 찬호 씨.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취업 준비와 식사 준비도 이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찬호 씨는 이곳에서 지내는 게 참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동료 훈련생들과 같이 영화도 보고 장도 보고 그 집안일도 혼자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다시 오고 싶습니다. 여자 기숙사도 집안일이 한창인데요. 같이 사는 친구들과 함께여서 그런지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설거지하는 손놀림이 처음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는 할머니랑 같이 해봤었는데 여기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집안일 하니까 재밌어요.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과가 끝난 후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는 건 아니죠. 같이 운동도 하고 취미도 즐기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이때 깜짝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밖에 더운데 안 힘들었어요? 아, 힘들었어요. 네, 제가 여기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손님의 정체는 여기서 지내며 무사히 취업에 성공한 상주 청년이었습니다. 상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일하고 있는 이종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놀러 왔는 이유는 예전에 기숙사 살던 적이 기억이 나서 놀러 왔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교통이 취약한 경상북도 지역. 센터와 거리가 먼 상주에 살던 종욱 씨는 두드리 마우스 덕분에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고 무사히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취업 준비로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네요. 혹시 월급 받으면 뭐예요? 제가 엄마한테 이제 생활 주고 30만 원 적금 제가 해요. 월급 받은 걸로 뭐 샀어요? 제가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핸드폰 사갈 거예요. 아들이 취업 선배가 돼 이렇게 답해주는 모습을 보면 어머님도 뿌듯하시겠어요. 집에서 이곳까지 오는 버스도 타고 또 친구들과 또 어울리는 법도 배우게 되고 또 집안일 뭐 설거지나 화장실 청소 등 이런 것도 배우게 되면서 생활적으로 자립 능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안심을 하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했던가요? 최고의 복지는 장애인이 스스로 본인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려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들도 사회인을 꿈꾸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익히고 있습니다. 직업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마음을 좀 써주시면 언젠가는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만들고 또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바리스타 정소미입니다. 저희 추천 메뉴는 달달한 바나나 라떼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 임용준입니다. 저희 웃음에 담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니까 서로 배려하고 기다리고 돕는 거죠. 일상에서 장애인을 마주친다면 편견은 잠시 내려두고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최근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동물병원 웹드라마가 전파를 탔습니다. 밤낮 없이 동물들을 진료하는 수의사들의 생생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최초 동물병원 웹드라마를 기획하고 제작한 사람은 바로 고대량 수의사. 그가 펼치는 동물사랑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 자, 오프닝 하실게요. 네. 자, 큐! 내가 어떻게 그래요?
이 꼴을 하고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 내가 어떻게 말하냐고요. 여러분 놀라셨죠? 제가 왜 저러나 싶으셨겠지만 연기입니다, 연기. 아니 대전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동물병원 드라마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열연을 한번 좀 해봤거든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얼른 만나러 가볼까요? 견우야, 미안해. 연기가 너무 좋아. 배워야 돼. 안 되겠어. 지난 4월 우리나라 최초 동물병원 웹드라마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반려동물과 주인, 그리고 수의사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총 9화의 드라마로 풀어냈는데요. 목줄을 하지 않아 생긴 교통사고부터 반려동물 유기까지 동물병원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 제작됐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갑자기 차가 나오는 그래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바로 하얀이 들어서 차 타고 병원으로 온 겁니다, 선생님. 목줄은 하셨나요? 아니요, 집 근처라. 금방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우와, 여기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동물병원이에요. 아니 진짜로 여기서 촬영을 진행했었나 봐요. 이 동물병원은 웹드라마의 촬영 장소이자 배경이 된 곳입니다. 24시간 동물의 진료가 이뤄지는 곳이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외과 전문 수의사 고대량 씨, 웹드라마의 기획자이자 제작자입니다. 선생님, 제가 너튜브로 동물병원 드라마 다 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작자시라고요? 네, 맞아요. 숨어있는 캐릭터인데 네. 어떻게 보면 아프다고 말해줘가 1회부터 9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했던 사람입니다. 의사인데 어쩌다가 이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의학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이나 이런 의학 드라마 다 섭렵을 했는데 유독 왜 동물병원에 관련된 드라마가 없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근데 보통 드라마들은 제작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잖아요. 이번 웹드라마는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거를 제작할 때 기획이라든지 촬영 테이크 들어갈 때까지도 사실 준비 기간이 좀 꽤 길었어요. 왜냐하면 좀 서툴고 사실 처음 해보는 컨텐츠다 보니까 좀 시간을 따져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동물의 외과 치료를 맡아오면서 여러 가지 반려동물의 사고를 접했고 그때마다 아쉽고 안타까웠던 반려가족들의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에피소드마다 꼭꼭 담겨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또 다 봤거든요. 근데 에피소드마다 또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제는 또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스토리텔링이 좀 포함되면서 보호자분들에게 조금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주제 선정을 일단 집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 에피소드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농축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기견 문제라든지 학대 문제, 안락사 문제. 저도 확실히 드라마로 보니까 주제가 확실히 더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사실은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드라마의 재미적인 요소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화마다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전달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촬영할 때마다 계속 작가분과 배우분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또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도 꼭 포함돼야 될 장면들 이런 것들도 계속 논의를 하면서 촬영하게 되었죠. 올해로 동물을 치료한 지 15년이 됐다는 외과 전문 수의사 고대량 씨. 한 달 평균 50여 차례 수술을 할 만큼 관절이나 기형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주로 해왔습니다. 동물을 치료할 때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쉬웠고 어떻게 하면 잘못된 오해와 선입견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웹드라마를 기획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파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동물들, 그래서 늘 세심하게 보살펴야 되는데요.
입원실에서 치료 중인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에는 어떤 수술을 받은 친구들이 입원해 있는 거예요? 일단 내과와 외과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가 2차 병원이다 보니까 중증 환자들이 좀 많아요. 또 이런 아이들이 다 입원해서 좀 케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저희 아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우리 아이가 다리 하나 없죠. 아이가 올해 나이가 14살 정도 되는데 사실은 아이가 4살 때, 10년 전이죠. 그때 보호자분이 저한테 치료를 맡기고 버렸던 아이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키우게 됐고 저희 드라마 3회차 때 또 출연했던 아이예요. 네. 네.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앞다리가 지금 하나 굽혀져 있잖아요. 너무 슬플까봐 조금 유머러스하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티라노사우루스. 아, 이거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우프네요. 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밤낮 없이 다치고 아픈 아이들이 찾아오는 동물병원. 어떻게 하면 동물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고 그 메시지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웹드라마에 담기로 한 것이죠. 동물병원이 가지고 있는 수의학 전문 지식과 치료 에피소드를 제공하고 드라마적인 연출과 연기는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총 9편의 드라마가 제작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고 제작진의 숙소와 식비 등 억 단위의 제작비가 소요됐다고 하네요. 시즌 1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뭐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24시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밤에도 보호자님들께서 방문을 해주시는데 촬영 현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알아보시고서 협조를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제작 비용을 수의사 선생님이 다 지원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도 많이 크셨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수를 하시고 이제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콘텐츠에 진심으로 대하시는 모습에서 정말 존경스럽고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진심이 드라마에 잘 담겨 있어서일까요? 반려가족들의 입소문을 타고 웹드라마의 조회수도 상승 중입니다. 좋아요를 눌러 공감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저도 드라마 보면서 진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건 또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었는데 댓글 보니까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소통이 많이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드라마를 보고 느끼는 게 많다 그러고 또 거기에 대한 에티켓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고 기분이 좋죠. 이런 거 보면 아 이런 반응이 있구나. 네. 차라리 무풀보다 악플이 낫듯이 반응이 없는 것보다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서도 그러면 계속 만들어내는 이제 원동력이 되니까 너무 감사드리죠. 고대량 수의사는 동료들과 함께 시골 마을로 봉사활동도 다니는데요. 동물병원이 거의 없는 지역을 찾아 유기견이나 반려동물들의 예방접종도 하고 꼭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이 드라마 시즌 2도 제작이 될까요? 시나리오나 신업은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놨고 시즌 2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분량이 늘어갈 거고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시즌 3까지가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즌 3 정도가 됐을 때는 정말 잘 풀린다면 이제 메이저 매체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요새 나오는 스트림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 좀 협업을 해서 출시가 되면 저희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시즌2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드라마의 제작자이자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 선생님을 만나봤는데요.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병원에 직접 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동물과 건강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 아시겠죠?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내는 것이라 믿는 고대량 수의사. 그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많은 반려동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속초를 대표하는 호수 영랑호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호수를 제대로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하는 즐거운 영랑호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임다인입니다. 말을 타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도시 속초. 속초 영랑호 주변에서 만나는 이색 체험 어떠신가요? 동해바다와 설악산과 함께 속초를 대표하는 호수인 영랑호를 조금 더 짜릿하게 즐기고 모처럼의 휴식을 만끽하는 산책까지. 영랑호에서 신나는 7월을 맞이해 보시죠. 여기 승마장 아니에요? 저 말 타는 거예요? 대박. 와. 어머. 아니, 그러면 저 오늘 직접 말 타볼 수 있는 거예요?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말 타기였거든요. 와, 저 오늘 소원 성취하네요. 그런데 이 말을 그냥 바로 제가 탈 수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처음부터 말에 올라탈 수는 없죠. 기본을 배우고 말과 친해진 다음에 가능한데요. 진두리 리포터보다 조금 일찍 승마 체험을 위해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승마 체험은 리더십을 키워주고 근력과 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 아이들에겐 꽤 추천할 만한 스포츠. 공부 스트레스도 말과 함께라면 시원스레 날려보낼 수 있죠. 허리를 고추 세우고 말과 하나가 되어 한 발, 두 발. 아이들이 꽤 잘하는데요. 이제 지금 막 말을 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이렇게 말 타본 적 있어요? 저번 주에 한번 탔어요. 그러면은 말을 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떨리지 않아요? 어때요? 좀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말 타는 거하고 말 끄는 거하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말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이 친구도 있는데 우리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말 방향 조정하고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말은 잘 알고 있지만 자주 보기 힘든 동물이잖아요.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되게 신기해요. 그 말, 크기가. 책에서 봤을 때 작았는데. 그쵸. 어머, 지금 또 친한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의 방향을 조종하고 이끄는 친구, 그리고 말 위에서 말을 타고 나아가는 친구까지 말과 두 명의 친구가 한 팀이 되었는데요. 동물과의 교감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짧게 잡아. 저쪽에도 똑같이. 이쪽에 똑같이. 왼쪽으로 할 때는 왼쪽을 딱 하고 오른손을 풀어주고, 그렇지. 반대로 풀어주고. 그렇지. 허리 앞으로 숙이지 말고 항상 몸은 약간 뒤로, 어깨 뒤로 약간 넘기는 듯이. 말을 타면서 아이들은 많은 걸 배웠답니다. 말을 직접 이제 타보고 나니까 어떤 기분이에요? 맨 처음에는 말이 막 저를 물 것 같고 막 꼬리를 때릴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타보니까 안 무섭고 재밌었어요. 그 이제 말이랑 함께 이제 둘만의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네. 근데 좀 말이랑 친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바타처럼 교감한 것 같아요. 교감했어요? 네. 이게 고삐를 잡아서 뒤로 당겨야 되잖아요. 뭔가 좀 아플까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고삐를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좀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다인입니다. 말을 타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타면서 직접 영상으로 오늘의 추억을 남기고 있었는데요. 맹구. 맹구로 정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말에 올라타는 법과 주의할 점을 열심히 배웠으니 이제 위풍당당 앞으로 전진. 똑같이. 그렇지. 자, 이제 너 혼자 타는 거다. 말을 혼자 타보니까 처음으로 혼자 타보니까 신기했어요. 며칠 전에는 다른 친구가 잡아주고 탔는데 오늘은 그 말을 조종해서 타니까 재밌었어요. 혼자 타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오면 혼자 또 타보고 싶어요. 말과 친해질 수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요거 해보겠습니다. 네. 왼발을 올리세요. 왼발이요. 왼발 올리고 네. 손을 한 손 잡으세요. 네. 오른발을 절로 뒤로 차면서 넘겨보세요. 네. 아이고. 얘가 네. 줄을 잡으셔야 돼요. 네. 감사해요.
한 번 더. 그렇게 바로 때려. 자, 한번 뜯어주세요. 네. 아, 말 이름은 뭐예요? 이거는 흑말이고요. 네. 흑우. 흑우요? 흑우야, 잘 부탁해. 우리 흑우는 몇 살인가요? 사람 나이도 좀 많은데요. 네. 아마 이 방송 보시고 네. 또 많은 저처럼 성인분들이 네. 나도 말 타고 싶다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 성인분들한테는 또 이 승마가 스포츠로서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승마하면은 로열 스포츠잖아요. 최고의 그 스포츠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에서 그 말산업 육성법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적은 저렴한 비용으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마상무의 모습입니다. 이곳 속초 영랑호에서는 신라시대 화랑들이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심신을 수련하기도 했다죠. 아, 그랬구나. 왜 그 옛날 선덕여왕에서 나왔던 그 화랑들이 활을 쏘고 말을 타던 곳이 바로 이곳 영랑호라고 합니다. 뭐 제가 정말 화랑처럼 멋들어지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도 활 쏘기 정도 조금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말 위에서 활도 쏘고 하는 이런 걸 정확히 뭐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마상무예라 그러는데요. 마상무예는 말 위에서 창, 활, 검, 뭐 모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게 마상무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 전차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면서 칼이나 활, 창, 뭐 월돈이 이런 무기를 다룬 거 그걸 보고 마상무예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화랑들이 무예를 닦았다는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활 쏘기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승마 체험에 이어 활 쏘기까지 배울 기세입니다. 그리고 줌통이라 그러거든요. 줌통이요? 줌통. 네. 쭉 밀어가지고 네. 요 뒤에 거 보고 온이라 그래요. 온. 온이. 이게 이만큼 당겨져야 돼, 이만큼. 아, 이렇게 뒤로요? 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냥 켜주면. 저도 왜 안 나가죠? 예상대로 의욕만 앞서는데요. 에게, 이게 다예요? 놔주세요. 제가 뭘 안는 거죠? 이 손을 놔야지. 네. 놔야지 안 나가는데. 어디 다시 한번. 오, 제법 잘하는데요. 아니, 이 정도라고요? 그렇죠. 와! 이건가요? 예. 아, 맞습니다. 나름 이 손맛이라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신나게 즐겼으니 이젠 영랑호 산책 타임. 아, 정말 좋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말 타기도 하고 활 쏘기도 하면서 정말 에너지 가득 넘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분위기 있게 차분하게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저와 힐링 한번 해보실래요? 쨍하니 맑은 날도 물론 좋지만 차분히 내려앉은 분위기의 영랑호는 홀로 떠나온 여행객의 마음을 차분하게 어루만져 주는데요. 호젓하고 낭만 가득한 길을 걸으며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시간. 여러분도 속초 영랑호에서 조금 이색적인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